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호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뒤에 또 그 얘기 나눌 텐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해서 조금 전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29석 재석에 찬성이 181, 그리고 반대가 33, 기권 15표로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입지가 확정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얘기 한창 앞서서 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정치의 영역이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까지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근데 다소 좀 아쉬운 거는 오늘도 이제 여권에서는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음에도 또 야권에서는 세계에서 102번째다, 그것을 오명이다 이런 또 표현을 하면서 백신의 이 정치적인 공방, 정치 영역에 대한 문제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평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거를 정치권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 안정적으로 빨리 이 백신을 맞는 것, 그리고 순조롭게 맞는 것에 사실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101번째다 뭐 이런 것에 지금 몇 등이다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론은 누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초기 단계에는 사실은 이 안정성이 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상징적 인물이 접종을 먼저 맞음으로 해서 그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의 일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신들이 거의 그 안정성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먼저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잘 맞고 신속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접종이 시작됐는데도 관리 부실 거기다가 주사기 공급이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 접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을 얼마만큼 순조롭게 잘 진행을 시키느냐가 지금 우리한테 관건인 거고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원하지 않거든요. 네, 신 의원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늦은 것은 또 사실이에요. 102번째 국가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거는 우리 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대로 작년 12월 8일인가 9일인가 왜 영국에서 먼저 맞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국보다는 한 석 달 가까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2달 정도 늦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아시는 대로 경제가 결국 뭐 정상화되려면 백신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왜 늦은지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정치화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뭘 과학을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도 불거졌을 때 왜 우리나라가 백신 늦었냐고 했을 때 어떤 유력한 정치인께서 안면마비 오는 거 봐라 부작용 이야기를 하셨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65세 이상은 왜 보류하는 결정을 정부에서 했을 때 마침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했기 때문에 그때 국민들이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또한 야당의 어떤 정치인이 그럼 대통령이 한번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맞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는 좋은데 청와대에서 하고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툭 뛰어들어서 대통령이 뭐 그러면 뭐 실험 대상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정쟁화가 된 거거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확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외신을 유심히 보면 미국은 한 6천 한 몇백만 명 맞았다는 거고 뭐 중국도 한 4천만 명 된다 그래. 이 정도로 우리가 앞서가는 건 맞다. 그건 인정하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많이 분량도 확보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맞으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오늘의 백신 접종이 앞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당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과 부산 지역 지지율에서요, 민주당이 좀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야당에서는 줄곧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을 많이 물었는데도 민심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야당이 사실은 뭔가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어떤 불만. 그리고 이번에 서울, 부산 재보선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 단체장이 사실 여당 출신인 것이고 예. 그 비위에 의해서 지금 치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론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초반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야권 후보가 당연하게 이기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굉장히 비등해진 상황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민심이 야권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야권이 뭔가 이 국민들이 지지할 만큼의 어떤 명분,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를 하면 어떻게 이기겠지라는 것뿐이 지금 국민들 뇌리 속에 있는 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단일화 가능성도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논리 속에 있다 보니까 네. 차라리 그러면 여권에게 힘을 몰아주자. 그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뭐 이런 민심의 전환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화면상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저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것이 가장 큰 지금 재보궐선거의 부산시장 선거의 이슈인데 여당에서는 한 달여 전부터 26일 처리를 공언해 왔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당 지지도에도 반영이 많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적어도 최소한 저 여론조사를 본다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는 반영된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여론조사의 추이를 아마 다 정무팀에서 다 보니까 예. 내려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며칠 전에 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이크 켜진 줄도 모르고 참 부산 한 번 더 내려가야 되겠냐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게 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통계를 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더 강조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장관들 다 데리고 또 심지어는 지사들, 시장들 불러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때는 저는 분명히 기대 심리가 깔려 있다. 지역 주민들의. 다만 이게 그러면은 4월 7일 40일 남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로 표가 이동할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그러지 가진 않을 거다.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유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산시장의 판세를 뒤집을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있다라고 판단해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 대통령이 어제 신공항 이제 들어설 예정 부지를 찾은 것을 두고서 참 정치권에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탄핵의 사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국민의힘 부산시장의 경우에서는 일단 뭐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게 지금 야당 내 지역의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참 다양한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당이 지도부하고 부산시당의 의견이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선거 개입을 했다. 그래서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야당이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은 가덕도 공항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어떤 문건이 나왔냐면 이것을 부정하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의 어떤 문건들이 나왔어요. 네.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간 이유는 저는 이것을 불식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 즉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사실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승했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의 어떤 관료들의 문건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이게 실천되지 않는 거 아닌가 또다시 좌절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강력한 어떤 의지의 표명 이런 차원에서 내려간 건데 이것을 같이 뭐 가덕도 공항을 찬성하는 국민의힘당에서 또 이거는 또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부산시당은 또 찬성을 해요. 네. 그거는 솔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가덕도 공항을 사실은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의 부산 보선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이인데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좀 대통령이 내려감으로 해가지고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거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차라리 지금 우리는 반대를 한다. 네. 이것이 좀 솔직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는 이제 선거용이 아니고 가덕도 신공항 국가의 대계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반면에 말씀 나온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 조치는 제가 볼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옹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게 너무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아니, 정부 안에 견해가 달라졌습니까?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낸 답변을 보면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7조가 아니라 4배 든다, 28조 든다는 것도 대목도 하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절차를 생략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는 조금 간소화한다 그러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그대로 넣어놓고 이걸 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이게 뭐 매립하는 데만 바다 매립하는 데만 6년 걸린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국회에다가 낸 답변이 국토부의 공식 답변이잖아요. 장관은 그런데 따라가서 대통령께서 자꾸 이제 책을 하니까 법 통과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부 안에서 입장, 다시 말하면 국토교통부 입장도 안 바뀐 상태, 기재부도 마찬가지, 법무부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께서 내려가셔갖고 하는 이 대목. 대통령 국가 원수일 뿐더러 행정 수반이잖아요. 이걸 국민들이 이해할 거예요. 저는 그 대목. 그다음에 오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또 그저께는 민주당 부산시당이 공약 발표하는 이 시점, 40일 남겨놓은 시점. 이거는 너무나 내가 볼 땐 여당을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이 삼척 동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걸 봐요. 근데 이거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고 이게 예.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공약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것을 선거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국정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렇게 뭐 국토부에서 나온 문건을 갖고서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국민의힘당에서. 그러면 반대를 해야죠. 여기서 지금 반대 투표 다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반대 투표는 또 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 문건을 갖고서 이 공항의 어떤 건설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는 네. 좀 안과 밖이 다른 내용 차원이 아닌가. 좀 다른 이야기죠. 저는 그 문제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고록스러운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여당이 먼저 선거의 필승 카드로 꺼낸 게 가덕도 신공항이고 선거를 앞둔 야당이 급해서 덥석 이래 했다는 걸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이 대통령이 간 내용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선거 얼마 안 남았으면은 지방에 군수와 시장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레터를 보내. 뭐냐면은 연두 순실을 일환으로 뭐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약 내는 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근데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셔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부에 들어서 특히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당성을 내세우고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께서 나는 뭐 법무부 장관이 앞서서 민주당의 의원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대목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건 예. 오히려 저거는 선출직이든 정무직 공무원이든 모두 다 선거 중립이라든지 정책 중립 시킬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예. 저는 계속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두 분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